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가족의 유익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정서적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거거든요. 경제적인 게 준비가 됐으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에는 경제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체가 내가 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감정은 내 것이고 내 선택도 내 책임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정서적 독립이거든요. 이 정서적 독립이 되지 않았을 때 결혼 생활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마보이, 파파걸,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결혼 이후에도. 결혼하고 났는데 부모님이 혼자 남아 계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계속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찾아뵈어야 된다, 계속 정서적으로 살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사회 문화 안에서 또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이 정서적 독립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영향력들, 부모님의 의견들, 이런 것들에 계속 끌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결정, 내 선택, 책임, 이 부분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여전히 우리 신혼집에 비밀번호를 뚝뚝뚝뚝뚝 띠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막 집안일을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막 이런 경우, 또 아이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의 경계선조차도 되게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좀 경계를 잘 지켜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개별성과 연합성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자적인 것, 고유한 것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걸 말하고, 또 반대쪽에 연합성은 혼자선 살 수 없고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적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소속감의 욕구, 사랑의 욕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나의 개별성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욕구와 타인의 지각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되게 많아요. 또 가족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네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도 내 생각. 이게 서로 간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은 분들은 타인의 생각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좀 이렇게 어떤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평가에 예민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서적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이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서적인 독립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불안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감정 대신에 유연한 사고를 하죠.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일을 그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 관계가, 예를 들면 차량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차량이 두 개 만나면 사실 뗄 때 어떻게 해요? 안 떨어져요, 잘. 그리고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만났는데 뗐을 때 딱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섞여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좀 잘 분화가 안 된 사람들, 정서적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가 내 거고 어디서부터가 네 건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정서적 독립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섞이지 않고 약한 융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살면서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족 안에서 한 집안 안에 있다 보면 저쪽에서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나면 영향을 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화 수준을 높여가고 정서적인 독립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또 인지하고 계셔야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저기서 막 난리를 쳐요. 그래도 내가 영향을 안 받고 나의 패턴을 유지하는 거, 내 그 페이스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엄마도 같이 열받아서 뚜껑 열려가지고 막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깨어 있으면서 저 아이의 감정과 내 감정과 섞이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거,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여줘야 공감도 할 수 있고, 좀 거리를 둬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수용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아이와 나의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엄마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엄청난 그 불화 속에 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정서적 독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서적 독립이란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구와 이런 내 심리적인 것들을 내 것이라고 잘 유지할 수 있고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게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타인에게 휩쓸려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하고 났을 때 이후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선 설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체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부부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원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데, 부모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잘 유연하게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서 정서적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되게 정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감정을 잘 존중해주고 싶고 잘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들, 엄마에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도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감정이고 나는 나야 라고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되, 그렇지만 아이의 감정에 내가 막 휩쓸려 가면서 그 이성을 잃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 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원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게 나한테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느 정도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건강한 정서적 독립과 자아 분화 수준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잘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건강한 대인관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